양승동 KBS 사장이 헬기 사고의 유족과 실종자 가족을 찾았습니다. 최근 KBS의 단독 보도 영상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가족들 반발로 해명은커녕 사과 한마디 꺼내지 못했습니다. 직원 데리고 왔어요, 안 데려갔어요? 보도한 기자 데리고 왔어요, 안 데려갔어요? 보도 총 책임자하고 자기가 배웠다니까! 사람 죽여놓고 누가 살려! 사람 죽여놓고 이게 뭐야, 지금 누가 살려고! 돌아가세요, 지금 사과 안 받아요. 사과하지 마세요. 이에 앞서 문제가 된 KBS 촬영 영상이 가족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거요. 여기 있는 분이 사본 영상을 이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 지금 여기 계시면 한 번 더 쓰게 되거든요. KBS는 진짜 너무하네요. 영상을 보며 오열하는 가족들,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더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KBS는 제공한 영상이 전부고 편집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스인 사과하지 못한 KBS 사장입니다. 네, 포항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의 영상 촬영 문제가 큰 논란이 됐었죠. 이호정 기자, 아직 이 실종자 가족들은 KBS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이 공개됐는데도 이제 이 영상이 전부가 아닐 거다. 편집되거나 혹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영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KBS 사장이 직접 촬영 경위와 이 해명과 사과를 하려고 이제 가족들을 찾았고요. 지금 대구 강서 소방서에 범정부 현장 수습 지원담이 꾸려져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지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장이 찾은 거고요. 이 단독 보도라면서 사고 영상을 좀 비교적 뒤늦게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이 영상이 어떻게 촬영이 됐는지 직접 설명하고 싶었던 게 이제 사장의 목적이었는데요. 그러나 보신 것처럼 가족들의 강한 반발로 5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이번 논란의 책임자로 KBS 사장을 포함해서 이 기사를 쓴 기자와 이 영상을 촬영한 직원까지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직원의 개개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지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가족들은 방문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다만 기자와 직원 모두 함께 진심으로 사과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사장이 혼자 대표로 와서 사과하는 거 말고 저 기사를 촬영했던 직원, 또 기사를 보도했던 기자 이렇게 같이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이게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도 수비대에서 경비대에서 빨리 그 영상을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거든요. 이 문제는 KBS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자체 내부여도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앞서 유호정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어제 이제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 누락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독도에서 이 광경을 촬영했던 이 직원의 휴대폰을 지금 해경에 제출했다 그러고요. 예. 해경은 또 이 휴대폰에 대해서 지금 포렌식 분석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영상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KBS가 공개한 것이 정말 단지 아니면 더 뭔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경찰 수사를 받아보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은 이렇게까지 KBS가 곤혹을 치르지는 않을 텐데 언론으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지금 이 가족들의 그런 어떤 슬픔 또 울분 이 이유는 KBS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관할 지자체장들이 어디까지 이 사고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인지 논란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어제 이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고 일주일 만에 현장을 찾아서 이와 관련해서 실종자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철호 경북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동 지역 쪽에 해외 출장을 갔었다고 합니다. 이 중동 지역 시장 개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매도시 초청 행사다라고 하면서 이곳들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협약 등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귀국을 한 이후에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5일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중구에서 열렸던 대구 경북 관광의 해 성공기원 선포식에 참가를 했고 이후에는 경북사과 홍보 행사가 열리는 서울 광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실종자 가족들의 반응은 만약 자신의 가족이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출장을 하고 뒤늦게 오겠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느냐? 당신 자식이라면 당장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늦게 현장을 찾은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독도 그쪽이 행정구역상 이 경북도에 속해 있으니까요. 경북도지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출국해서 지난 4일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돌면서 할랄 식품 판매로를 개척하는 부분, 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매도시 초청에 참석했던 부분, 여러 가지 해외 출장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근희 기자가 얘기했지만 4일날 귀국을 했으면 5일날 바로 이 실종자 가족을 찾아갔어도 될 일인데 물론 예산안 문제도 있고 여러 시급한 현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실종자 가족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부분이. 네, 뭐 당연히 업무 때문에 출장 등은 갈 수가 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에 있어서 이 현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권 시장이 관련해서 이 현장을 찾았다가 이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논란이 돼서 당시 이 현장에 있던 수습지원단장이 실종자 가족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사고 이후에도 해야 할 일들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이 현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좀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논평하기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네. KBS 사장이 사과하러 갔다가 유족들의 분노를 산 부분, 또 대구시장, 또 경북도지사가 어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은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어떤 공직에 있는 분들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가 하고 그렇지 않는가가 굉장히 어떤 처리하는 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셨잖아요. 지난 세월호 사건도 보셨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위기 대응 상황에 보면 과연 그때 공직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건 해결 자체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첫 대결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도지사나 시장 같은 분들도 물론 뭐 개인적인 일정은 있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와서 그분들 손만 잡아줘도 사실은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위로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를 와서 뭐 사실 무슨 그분들이 뾰족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렇게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서 손 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7일이나 지나서 저렇게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왔다는 거. 저는 저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공직자들이 저런 일이 있을 때 뒤에 국장들, 뭐 과장들 쭉 데리고 오는데 유족들 입장 보면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는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그분들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것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언론사로서는 단독 특종을 하고 싶죠. 그러나 이 사태가 이게 특종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많은 사고에서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가 나중에는 본질적인 문제로 돼버려요. 예. 근데 그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직자라면 또 뭐 일반인들도 많지겠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한다면은 국민 눈높이에서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로 하다. 꼭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독도 헬기 사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세월호와 또 같이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이 대검에서 특수단을 설치해서 다시 전면 재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 최근에 이 세월호 관련된 영상이 다시 공개되면서 해경의 안이하고 뒤늦은 대처, 또 황당한 대처들과 관련해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이 세월호 특조단 이번에 꾸려지는 이 검찰 수사단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아주 강골 특수부 검사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윤석열 총장의 속내는 진짜 뭔가?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이 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참사 발생 5년 6개월 만에 이 특수단 설치는 처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설치를 지시를 했고요. 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윤 총장에게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고 지난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나서서 이른바 업과사를 빼라, 영장 청구할 때 빼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빼고 했죠. 검찰 내부도 제가 알기로는 저 수사를 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야 된다. 세월호 관련된 거는 그때 제 기억에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제가 같이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다리고 계신 네, 겁니까? 그래서 뭐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이런 행태에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참사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규명을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요. 이 특수단은 이와 같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뿐 아니라 구조와 수색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이 전원 구조,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 건지 과거 수사에 외압은 없었는지 등 이 참사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4월 2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이 수사를 의뢰했죠. 그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이걸 포함해서 이 당시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구조자 대신에 헬기에 해경청장이 탔다는 이 의혹까지도 물론 수사 대상입니다. 더 이상 규명이 필요가 없을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특수단은 검사 8명 정도 규모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이제 설치가 되고요. 단장은 이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불리는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습니다. 그리고 지휘는 이 조 전 장관의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지휘합니다. 임 당장은 이번이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왕에 시작할 거라면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이 오는 15일 참사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소 고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이 박 전 대통령과 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도 포함될 걸로 알려져서 이제 이번 수사가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월호 조사 수사만 벌써 6번째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진실 모든 것을 밝혀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검찰의 의지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배치된 특수부 검사들과 지금 이 세월호 특조단에 이렇게 임명이 된 검사들 어느 쪽이 더 특수부 강골입니까? 네,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딱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단장을 맡은 이 임관혁 단장도 정말 이제 검찰에서 알려진 특수통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지휘를 하는 게 이 반부패 강력부장이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겨눈 칼끝이 이제 야당으로 향하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수사단 못지않게 특수부로서 경력이 화려한 그런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세월호 특조단에 배치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군요. 앞서 잠깐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들었어요. 황교안 대표는 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글쎄요,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당시에 연루 의혹이 분명히 제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지난 2014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기도 했거든요. 당시 이제 광주지검에 이제 해경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는데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세월호 사고가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는 이 법무부의 검찰국장 등을 통해서 이 해경 1, 2, 3정장을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용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수사팀이 외압을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죠. 그런데 이제 수사팀이 해경 1, 2, 3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불러서 크게 질책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이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이제 검찰 특수본부가 수사를 했는데 이 황 대표 등 핵심자들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한번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재조사가 들어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했느냐, 이제 이 의혹이 다시 한번 검찰 수사 손상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황교안 대표는 떳떳하지 못한 일은 하지 않았다.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수사 종결된 일을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저 자신의 이제 떳떳함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군요. 이현정 의원님, 지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총장의 이번 세월호 특수조사단 구성 지시는 오히려 황교안 전 지금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뭐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까지 수사에 칼날이 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면죄부를 확실히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윤석열 총장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시각이 좀 깔려 있는 시각. 글쎄요. 수사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결론을 내놓으면 예. 결국은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또 이제는 뭐 특검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 열어둔 거라 보는데 저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 봅니다. 수사를 지금 정말 공정하게 촉구해야 될 단계고요. 정말 이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아닌데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여전히 아직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공개된 당시 해경청장이 정말 맥박이 살아있었던 학생을 제외하고 본인이 이 헬기를 타고 함으로 해서 결국 그 학생은 뭐 7시간을 거쳐서 사실은 도착했는데 이미 사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결국 이제 그동안의 조사가 역시나 어떤 면에서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에 차지 않는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번엔 정말 검찰의 최정예 요원으로서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좀 결과를 지켜보고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사회가 좀 공감하고 이제 예를 들면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전제는 검찰이 정말 지휘 권한을 막론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예. 황교안 대표도 저는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황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상관없다는 것을 밝혀준 좋은 기회예요. 그렇다면 황 대표도 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분들은 검찰,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으로 현 정권 실세들을 겨냥했다라고 한다면 세월호 특조단을 위해서 과거 정권, 지금의 야권,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다라고 하면서 수사 균형 얘기도 꺼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